네, 안녕하십니까. 신백훈 정익학당 밝은 도움을 청소년과 국민들에게 드리겠다는 정익학당의 신백훈 유교 철학 훈장입니다. 10월 중에 자유시장연구원 북콘서트 오늘 성공하는 사람들의 7가지 습관 아주 유명한 책입니다. 1, 2부를 제거하고 3, 4부는 김병현 교수님께서 해 주시겠습니다. 오전금 북콘서트 매주 금요일날 8시 하는 이 기회를 빌어서 오정근 원장님께 늘 말씀드리고 갖고 있는 생각입니다. 발제의 기회를 주셨기 때문에 그래도 지금 이 책을 정독을 할 수 있어서 감사합니다. 청년 시절에 한번 읽긴 했지만은 그때는 절절하게 실천하겠다는 생각은 솔직히 없었던 것 같습니다. 좋구나 그렇게만 했는데 저는 이 책을 보면서 우리 손주들에게, 청소년들에게, 또 우리 애국 국민들에게 이거를 정말 절절하게 해야 되겠다, 그런 생각이 정말 아주 강력하게 들었습니다. 늘 오정근 원장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성공하는 사람들의 7가지 습관. 책 소개는 아주 이 책은 성공하기에 아주 명제다. 444쇄나 인쇄를 했대요. 스테디셀러로 한국인들의 가슴에 일대 혁명을 불어일으킨 성공하기에 명저. 또 코비 박사 7가지 습관은 워크숍 교육 프로그램을 도입해서 초인류 기업에서 포춘지 선정 500대 기업 가운데에 400년 95%가 넘은 거죠. 또 우리나라에서도 유명 대기업은 도입해서 개인뿐만 아니라 기업과 가정에서 놀라운 변화를 만들어내고 있는 책입니다. 출간 즉시 경제경영 베스트셀러 1, 2위 올랐고 전 세계 독자들을 사로잡은 성공하기의 명저, 우리 시대 지식인들에게 변치 않는 삶의 좌표를 밟고 있는 책이다,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스티븐 코비, 머리는 대머리네요. 머리는 대머리. 대머리들이 똑똑한 것 같습니다. 대머리들이요. 그 코비 박사 9명이나, 이렇게 자식도 9남매나 뒀다니. 세상에 43명. 저는 3명밖에 없는데 43명. 이분은 진짜 아주 대단하신 분입니다. 좋은 아버지상을 받았대요. 좋은 아버지상이 그 어떤 상보다도 의미 있는 상이라고 밝힌 바 있습니다. 참 제가 아주 절절히 느낍니다. 저는 애국 의병한다고 저 장인어른 친딸에서부터 우리 온 가족이 아버지는 또라이 아버지라고 하는 반면인데 이걸 보니까 참 너무너무 차이가 나는 것이요. 출판사 리뷰를 보니까 왜 한국인들은 스티븐 코비의 7가지 습관을 했는가, 이 내용들이 다 있습니다. 이거를 일일이 다 제가 읽지는 못하고 제가 늘 말씀을 드립니다. 발제 자료는 아주 상세하게 만들었고 시간 관계상 발표는 간단하게 했습니다. 그리고 이 자료는 모든 우리 북콘서트 참여하시는 분, 지금 카톡방에 한 200여 분의 우리 지식인들이 있는데 그분들에게 닿도록 카톡방에 올리겠습니다. 목차를 보면은 1부 패러다임의 원칙, 2부 개인의 승리, 3부 대인관계의 승리, 4부는 지속쇄신. 그래서 1부와 2부는 제거하고 3, 4부는 우리 존경하는 훌륭하신 김병현 박사님께서 하시겠습니다. 먼저 7가지가 뭐냐, 7가지. 우리가 어릴 적에 태정, 태세, 문단세 시험 문제 점수 잘 받으려고 외웠던 경험들이 다 있을 겁니다. 그럼 스티븐 코비 7가지 습관 뭐야? 그러면은 이거를 메모 보면서 얘기를 하면 되겠습니까? 우리 북콘서트 회원님들은 최소한 제목만이라도 어떻게 주생소승 먼시세. 주는 뭐냐? 자신의 삶을 주도하라. 생은 뭐냐? 끝을 생각하며 시작하라. 소중한 것을 먼저 하라. 승승 윈윈이죠. 승승을 생각하라. 먼저 이해하고 다음에 상대방을 이해시켜라. 시너지를 내라. 끊임없이 쇄신하라. 그래서 제 모든 슬라이드마다 7가지 습관, 주생소승 먼시세. 신백훈 발제를 들어서 다른 거 다 잊어버려도 주생소승 먼시세. 자, 우리 지금 화상 구글 및
유튜브가 됐든 뭐가 됐든 채팅창에 주생소승 먼시세 한번 올려봐 주시기 바랍니다. 몇 분이나 올리시는지 보겠습니다. 예, 제가 절 발제하면서 말씀을 드리는 건 챗GPT, 빙, 바드가 있는데 이 중에서 저는 바드를 통해서 일단 구글 받으니까 어떤 식으로 하는지 한번 본다고 하고 그것에 따라서 제대로 또 됐는지 실제로 제가 정독하면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는 거 말씀드리면은 바드가 작성한 것은 테두리가 흑색, 검은색 그리고 제가 직접 이 책을 보면서 정독하면서 필요 핵심을 요약한 거는 테두리가 적색, 빨간색 그렇게 하다가 발제자가 또 다른 걸 연구하고 발제자의 생각을 올리는 거는 청색, 파란색 그렇습니다. 그래서 바드에다가 야 7가지 습관 도서 스티븐 코비 책인데 목차에서 말이지 여쭤여쭤해서 슬라이드 한 장 범위로 발제해줘. 그러니까 이렇게 해줬습니다. 그런데 구글에 지난 8월 27일 날 발표했습니다. 바드가 하는 말 전부 다 믿진 말라. 아직까지는 좀 그렇다. 그래서 그냥 어떤 식으로 발제를 요약하는가만 참고를 하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책을 보면서 우리 션 코비는 이 7가지 습관을 한 교육 분야의 사장입니다. 사장에서 이거를 30주년을 출간을 기념하면서 했는데 7가지 습관은 잔소리가 아니다. 이거는 심한 과학적 혁신처럼 느껴진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션 큐비 이분이 이렇게 기업체나 이런 데서 메일도 받고 엄청난 성과도 올렸고 이렇게 했다는 겁니다. 이런 것을 지금 받았던 내용이 있으니까 한번 쭉 읽어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제가 읽기는 시간이 걸리니까요. 이게 원칙의 힘이다. 7가지 습관의 힘이다. 그리고 이 책 전반을 보면서 독자든 통찰에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 그랬습니다. 자, 요거는 이제 까만색이죠. 이건 바드가 한다. 바드. 자, 이 바드를 한 걸 가지고 한번 보고 제가 이제는 책을 보면서 책에서 필요한 것만 뽑아내고 있습니다. 예. 내면으로부터 시작하라. 내면. 이 세상에서 진정한 탁월함은 올바른 삶과 분리해 생각할 수가 없다. 올바른. 사람이 올바라야 돼요. 그리고 자녀 문제에 있어가지고 여기에 뭐 피그 말년 효과인데 아주 피그 말년 효과라고 하는 거는 자기가 만든 조각상에서 너무너무 사랑했기 때문에 신이 여기서 그 조각상을 사람으로 변모시켜줄 정도로 간절히 원했다는 것이죠. 자녀 교육이 있어서도 가르치는 사람이 있어서 진정하게 영향을 미치고 있기 때문에 그 영향을 미침이 있다는 것을 잘 깨달아서 그거를 제대로 교육을 시켜야 된다 하는 내용이 여기에 있습니다. 그래서 내면으로부터 시작을 하라. 자, 2절 성품의 성품윤리. 자, 이거 보면은 내용은 이렇게 1776년부터 성공에 대한 문헌을 다 연구를 쭉 해오면서 비교해오고 또 성경에 있는 황금률에도 비교를 해보고 성서의 잠언은 이 같은 우리의 확신을 잘 표현해준다. 무릇 지킬 만한 가치가 있는 그 어떤 것보다도 더욱 내 마음을 지켜라 이겁니다. 인생의 문제들이 이에서 비롯됨이니라. 이는 인생의 모든 문제가 마음에서 발생하기 때문에 마음을 다스리라는 뜻입니다. 이건 유교 철학도 마찬가지입니다. 성선설입니다. 우리 본성에는 사단지심이 있죠. 측은지심, 수호지심, 시비지심, 사양지심. 그래서 그걸 잘 지켜내는 것이 호연지기를 수양하는 겁니다. 호연지기를 수양하는 겁니다. 어찌 보면 더 심오한 철학은 동양 철학이 있는데 스티븐 커비의 7가지 습관은 실사구시적으로 아주 타이트하게 디테일하게 했다는데 차이가 있다고 봐집니다. 그러니까 1차적 강점과 2차적 강점인데 1차적이라고 하는 거는 우리가 타고난 재능, 경험 바탕으로 얘기하는 거고 2차적은 뭐냐? 훈련과 노력을 계속 개발이 된다. 우리의 어떤 말이나 행동보다 훨씬 더 설득력 있게 우리 자신을 전달해 주는 것은 성품이다. 그 성품을 가지고 가만히 놀리면 안 되고 씨 뿌리듯이 해야 된다. 당신은 봄에 씨 뿌린 것을 입고 여름 내내 놀다가 가을이 되어 당일치기로 수학을 하면
한다면 이거 얼마나 어리석은 것인가. 농사란 자연의 법칙, 비료도 주고 김도 메고 그런 과정을 반드시 거쳐야 됩니다. 씨를 뿌린 만큼 재배한 것만 거둘 수 있으며 지름길이란 절대로 없는 것이다. 이게 중요한 겁니다. 패러다임이 위력, 패러다임이 위력인데요. 자, 스티븐 코비는 패러다임을 우리가 세상을 보는 관점이라고 정의를 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7가지 습관에 보면은 요 그림은 우리 많이 봤습니다. 많이 봤습니다. 자, 여기에서 요 목걸이 있죠? 목걸이. 이거를 목걸이로 보게 되면은 아주 미인이고, 목걸이. 이거 목걸이구나 생각하면 미인이고. 근데 이 목걸이 부분이 노파의 입술이구나 하면 노파로 보이고. 그래. 이 관점이죠, 관점. 관점이란 뭐냐? 패러다임이란 건 뭐냐? 패러다임을 제가 보면은 막 설명을 해요. 문제를 해결하는 방식이고 뭐하고 했는데, 이걸 한마디로 하면 뭐냐? 제가 바드도 한마디를 못하고 아수업이라고 하는 우리 카톡에 아수업 통해서 하니까 패러다임을 사고방식 하면 된다. 영어로는 패러다임, 중국어로는 판스, 일본어로는 파라다이무. 저는 이 용어가 나오면 4개국으로 하는 그런 습관을 하고 있습니다. 이거를 모아서 이제 책으로 내서 우리 손주들에게 주려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다음에는 패러다임이 전환이 갖는 위력. 야, 이게 참 대단합니다. 패러다임 어떤 관점으로 보느냐, 어떤 사고방식으로 보느냐. 지하철에서 어떤 아빠가 아이들과 같이 탔는데 아이들이 막 떠들고 노는 거예요. 그런데 그 아빠는 아이들을 말리지도 않고 눈 감고 무관심하게 있으니까 옆에 어느 분이 항의해서 아이들 좀 말려라. 그러니까 그때야 눈을 뜨고 한 그 아빠가 죄송합니다. 지금 아이들 엄마가 갑자기 사망해서 지금 병원에서 지금 가는 길인데 장례식도 치러야 되고 막막한 현실입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승객들이 상황이 이제는 다르게 보인다는 것이죠. 다르게. 그러니까 이 패러다임을 변화시키는 것이 엄청난 위력이 있다는 것을 하나의 사례로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다음 관점과 존재입니다. 아까 관점이죠. 아까 우리가 지하철에서 겪었던 상황에 대해서. 그래서 패러다임은 이처럼 강력한 것이다. 패러다임이야말로 우리가 세상을 보는 렌즈가 된다. 패러다임이 전환이 갖는 힘은 그 전환이 즉각적이든 점진적이고 신중하든지 획기적인 변화를 일으키는 원동력. 획기적인 변화를 일으키는 원동력이 패러다임의 변환이다. 저는 이거 보면서 저도 최근에 제가 아주 제 나름대로 깨달은 게 있습니다. 저는 이영훈 교수님 아주 훌륭하신 분이죠. 세종은 과연 성군인가 한 책을 보면서 야, 어떻게 세종 대왕 시절에 말이지 그렇게 노비가 폭증했냐 말이지. 과연 성군인가? 그런 비관적으로 봤는데 또 제가 존경하는 어느 경제학 박사입니다. 아주 이분은 전 박정희 경제학을 연구하신 분인데 야, 신백훈 너무 그거에 대해서 열받지 마라. 생각을 해봐. 그때 당시는 농업경제시대야. 그렇다면은 모든 노비라고 하는 것이 법적으로 안정화시키려면 직업이 안정화도 볼 수가 있는 거예요. 와, 저는 벼락을 맞은 기분으로 깨달았습니다. 관점으로 봐야 되는구나. 관점으로 보게 되면 맞아. 그렇게 법적으로 노비들은 땅이 없으니까 땅 가진 사람은 다 지주들이고 양반이고 그러니까 이 집 저 집 갈 거 없이 한 군데다가 안정적으로 하면은 좋지 않겠는가. 그래서 깨닫게 됐습니다. 그래서 관점과 존재다. 다음 7절은 원칙 중심의 패러다임. 여기에도 보면 하여간 이 책에는 여러 가지 사례가 아주 감동적인 사례들이 많이 있습니다. 다 할 수는 없고 여기에 보면은 미국은 해군이 제일 강하죠. 해군, 공군, 육군보다도 해군이 강하죠. 해군 연구소에 보면은 이 짙은 안개 속에서 어둠 속에서 군함의 감시병이 움직이지 않은 불빛, 아주 조명빛을 발견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충돌할 위험이 있기 때문에 그 군함 선장이 그 불빛에다가 신호를 보냅니다. 야, 항로 30도 변경해. 그러니까 상대 답변은 그쪽에서 변경해서요. 그쪽에서. 그러니까 이쪽 군함에서 야, 나는 선장이야. 그러니까 그쪽에서는 저는 2등 항해사입니다. 선장은 화가 나서 야, 우리 군함이다. 당장 변경해라. 그러니까 저쪽에서 뭐라고 하냐? 저희는 등대인데요.
이렇게 됐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원칙 중심의 패러다임에 이렇게 나왔던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게 상황을 완전히 바꿔놓은, 시각을 바꿔놓는 게 패러다임의 전환이다. 이것도 나중에 조곤조곤 읽어보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 다음에 그러니까 이게 참 이 유교 철학에는 중용이란 것이 있죠. 패러다임도 정확하게 관점을 어떻게 정확하게 보느냐. 야, 세종대왕의 노비가 증가했어? 왜 그랬지? 그걸 볼 줄 아는 눈, 그걸 정확하게 보는 게 중용입니다. 유교 철학의 핵심은 중용이죠. 근데 공자님도 얘기했습니다. 중용은 알기도 지키기도 어렵다. 공자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야, 사람들이 모두 공자는 지혜롭다고 말하지만은 나는 말이야, 그물이나 덫이나 함정이 뭐라는데 난 그걸 피할 줄도 몰라. 그리고 난 지혜롭다고 말하면 난 중용을 택하기도 어렵고, 택한다 한 달 동안 지켜내기도 어려워. 그랬다. 그만큼 중용은 알기도, 중용은 뭐냐? 가운데가 아니야, 가운데. 적중한 판단 겁니다. 군자가 중용을 해야 한다는 것은 군자는 때에 맞게 적절하게 중심을 유지한다는 것이다, 이거죠. 그 시대의 상황에 딱 맞게 판단하고 실천한다는 거, 그게 중용이죠. 그러니까 소인이 중용에는 반대는 거예요. 소인은 꺼리는 바가 없죠. 중용을 뭐 했던 관심도 없죠. 그래서 맹자께서 공자를 최고로 치는 최고의 성인이라는 것이 시중지성이에요. 그 시대 상황에 딱 맞게 한다는 것이죠. 중간이 하고 양단이도 아니에요. 좌우 합작도 아니에요. 그건 중용이 아닙니다. 지금 대한민국의 반주사파, 이거는요, 반주사파 운동, 반공산주의 운동, 반공운동, 이것은 바로 애국운동, 구국운동이 해야 된다는, 이게 중용입니다. 이게 중용. 이거 중요한 얘기입니다. 이게 중요한 얘기예요. 네. 성공 7가지 습관도 우리 동양에도, 우리 철학에도 얼마든지 딱 있는데, 우리는 그런 높은 철학이 있지만은 스티븐 코비 같이 한 사람 한 사람 젊은 사람에 필요한 구술이 서말해도 꿰야 법인데 꿰매는 게 부족하지 않았는가, 그런 생각을 하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성장 및 변화의 원칙. 변화를 해야 돼요. 변화를 할 줄 고정돼 있으면 안 돼. 그 시대 상황에 모든 게 변화가 돼 있어요. 우리도 경제 발전도 변하고 모든 게 다 변하지 않습니까? 변함에 따라가야 된다는 거, 이것이 이 책에도 나와 있는 아주 좋은 글이었습니다. 자, 그럼 보면은, 여기 보면은, 이 순서에 따라서 단계를 반드시 거쳐야 돼요. 모든 생명체는, 예컨대 어린아이는 뒤집고 앉고 계단에 배우고, 또 비로소 걷고 달리는 것도 배우고, 이들 각 단계는 모두 중요할 뿐 아니라 각 단계마다 시간이 걸린다. 그중 한 단계도 건너뛸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렇죠? 우리가 결혼하고 뭐하고 다 하고 손주나고 이렇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유교에 보면은 우리 어른 다 알잖아요. 어른에 보면 장유유서가 있습니다. 장유유서. 이거를 우리는 잘못해요. 장유유서, 어른과 아이 사이에는 차려와 질서에 산다고, 이거 틀린 말은 아니죠. 틀린 말은 아닌데, 이 장이라고 하는 것이 단순하게 나이든 노인만을 얘기하는 게 아니고 전문가와 달인이라는 뜻이고, 연장자만 뜻하는 게 아니다는 겁니다. 또 여기서 아이라고 하는 거는 입문자요 초입자란 것입니다. 단순하게 그냥 어린 아이 연령만 다 아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은, 즉 초입자 입문자와 달인 사이에는 뭐가 있다? 이 서자가 차례서란 뜻도 있지만은 벽서 담장서란 뜻이 있습니다. 그래서 보면은 태권도장에 처음 들어간 사람은 아무리 나이가 많아도 백띠를 묶고 말석에 앉습니다. 그리고 아무리 나이가 어려도 유단자가 되면 검은 띠 메고 상석에 앉습니다. 이겁니다. 이것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이거를 우리가 인정을 할 줄 알아야 됩니다. 당시 생물학적인 나이가 아니라는 것은, 그것도 포함은 되지만은 그것이 전부가 아니라는 것을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9절은 우리가 문제를 보는 방식이 문제다. 우리가 문제를 보는 방식은 뭐냐? 병이 원인이 되는 만성적 문제가 여전히 남는 심각한 새로운 증상이 남게 되면은, 그건 뭐냐? 즉 급성적인 문제와 고통 응급처치식으로 치료하겠다만 할수록 만성적인 건 남는다. 원칙적인 걸 고쳐야 된다. 만성적이고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장기적으로 성과를 가져둔 원칙에 초점을 맞춘다. 우리를 문제를 받는 방식이 원칙에 초점을 맞추라. 다 10절은 새로운 차원의 사고인데요. 아인슈타인은 말했습니다. 우리가 직면한 중대한 문제들은 우리가 그 문제들을 발생시킨 때 갖고 있던 사고방식으로는 해결할 수 없다. 바꿔야 된다. 우리가 이처럼 심각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좀 더 깊고 새로운 차원의 사고방식, 성공적인 인간과 효과적인 대인관계 영역을 정확하게 설명해주는
패러다임 필요하다. 그래서 성공 사람 7가지 습관이 중요한 거다. 우리는 탐구를 중단해서는 안 된다. 모든 탐구의 최종 목적은 우리가 출발된 곳에서 하는 것이며 그 장소를 새롭게 인식하는 데 있다. 자, 1절 습관에서 또 2장에 가서 7가지 습관에 대한 개관을 쭉 보는데 여기에 보면 습관에 대한 정의가 있습니다. 사람은 반복적으로 행하는 것에 따라 판명되는 존재이다. 따라서 탁월함이라고 하는 것은 단일 행동이 아니라 바로 습관이다. 예. 아리스토텔레스 아주 이거 뭐 지성인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들은 습관은 인식, 기량, 욕구, 여기 사진 있죠? 인식, 욕구, 기량. 인식은 무엇을 왜 하는지, 기량이란 어떻게 하는지, 욕구란 하고 싶어야 돼. 내가 하고 싶어 하는 걸 가지고 습관을 만들어야 된다. 이게 중요한 거 아니겠습니까? 참 아주 중요하고 아주 공감이 되는 대목이었습니다. 그다음 성숙해야 돼요. 예. 그리고 7가지 습관은 여기 오른쪽에 보면은 다 순서가 있습니다. 1번에서부터 1번, 2번, 3번, 4번, 5번, 6번, 7번은 끊임없이 쇄신하라 전체 쓰림을 이렇게. 그래서 요거는 아주 프린트를 해가지고 프린트를 내서 우리 북커선트 회원님들 책상에다가 붙여놔두면 좋을 것도 같습니다. 자, 읽어보시기로 하고. 다음 효과성. 자, 우리는 지금 황금알을 낳는 거위는 뭐냐? 생산되는 결과는 황금알이고 생산하게 만드는 능력은 거위입니다. 거위. 근데 우리가 거위를 무시하고 황금알에만 초점을 맞춰서 한다면 안 되는 것이죠. 즉 뭐냐? 생산이라는 것은 바라는 결과를 만드는 황금알이고 생산 능력은 황금알을 만드는 자산인 거위를 의미하기 때문에 거위를 소중하게 해야만이 황금알이 나온다. 근데 배를 갈랐으니 배를 쬐으니까 되겠습니까? 예. 다음 세 가지 종류의 자산인데 바드가 작성한 거는 물질적 자산, 인적 자산, 도덕. 저는 이것에 멋있구나 그렇게 했는데 또 책은 이게 아니에요. 책은 이게 아니었습니다. 책은 그냥 평소 우리가 생각하는 대로 책은 물질적 자산, 재정적 자산, 인적 자산 바로 그것이다. 물질적 자산, 생산 능력, 인적 자산. 요거는 이제 쭉 한 번씩은 읽어봐야 돼서 설명하기는 시간이 많이 들겠습니다. 조직의 생산 능력. 습관에 대한 조직의 생산 능력. 스티븐 코비의 7가지 습관은 조직의 생산성을 높이는 데 도움이 되는 유용한 원칙과 습관이다. 조직의 구성원들이 이 원칙과 습관을 실천함으로써 조직의 생산성과 경쟁력을 높일 수 있을 것이다. 조직의 생산 능력. 여기 보면 또 사례가 나왔는데 조개탕 요리로 매일 점심때마다 손님이 붐비는 식당을 알고 있는데 이 식당이 팔렸어요. 근데 새로운 주인은 황금알에만 관심을 두어서 조개탕의 재료를 적게 쓰기 시작했어. 근데 한 달 동안은 계속 단골들이 와서 그냥 먹어왔으니까 매출은 변동이 없어. 근데 재료를 적게 쓰니까 비용이 절감돼서 세상에 한 달 동안 이익이 급격히 상승됐습니다. 근데 그 다음부터는 고객이 사라지기 시작해서 결국은 완전히 망했다. 황금알을 낳는 거위가 사라지게 됐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토마스 페인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는 쉽게 얻는 것에 대해서 너무 가볍게 생각한다. 만물에 그 가치를 부여하는 것은 각자가 생각하는 기준 한 뿐 하느님만이 만물에 적절한 가치를 부여하는 방법을 아신다. 의미가 있는 아주 말씀입니다. 패러다임, 원칙에 대한 새로운 통찰, 패러다임 행동 결과 혁신. 사소한 것은 행동을 바꾸면 되지만 혁신적인 변화는 패러다임을 바꿔요. 패러다임을 우리가 보는 관점, 사고방식, 그 다음 행동, 결과. 그래서 요 그림이 아주 좋다. 통찰로서 실패하는 사람들의 7가지 습관을 주생소승 면시세인데 자신의 삶을 주도하라. 그런데 실패하는 사람은 주도권을 넘겨라. 그런 것이고 끝을 생각하며 시작하라는데 생각하지 말고 일단 시작하라. 소중한 것을 먼저 해야 성공하는데 소중한 것을 마지막에 하라. 승승을 생각하라 하는데 승패를 생각하라. 먼저 이해하고 다음을 이해시켜라는데 먼저 말하고 다음에 듣는 척하라. 시너지를 내라는데 고립을 선택하라. 시너지는 건 협동의 효과죠. 효과가 폭증하는 것이죠. 끊임없이 쇄신하라는데 기력을 소진시켜라. 주생소승 먼시세. 자, 드디어 습관 1 주도적이 되라입니다. 주도적인 노력으로 스스로의 인생을 향상시키는 인간이 불가사의한 능력보다 더욱 고무적인 것은 없다.
벤니 데이비드 소로에서 이거 소 제목들에 쭉 된 거는 제가 요약을 전부 했습니다. 사회적 거울, 자극과 반응 사이의 주도성에 대한 정의, 적극적이 되어라, 능동적 행동과 피동적 행동. 이거를 나중에 자료를 보시고 복습을 하시기 바라겠습니다. 다음 주도적이 되어라 해서 주도적인 말을 해요. 말. 반사적인 말, 주도적인 말. 주도적인 말은 자 이거 반사적인 말 내가 할 수 있는 방법이 없다. 이거를 주도적으로 하면 야 대안을 찾아보자. 내가 할 수 있는 게 뭐야? 더 이상 못해. 나는 다른 방법을 선택할 수 있어. 그건 나를 미치도록 화나게 한다. 나는 그렇지만 나의 감정을 조절할 수 있다. 그 사람들이 허락해 주지 않을 거야. 나는 효과적으로 그들을 설득할 수 있다. 나는 그것을 반드시 해야만 해. 피동적이죠. 내가 적절한 반응을 선택한다. 나는 할 수 없어. 내가 선택한다. 한다 이게요. 해야만 해? 타율적이죠. 이건 내가 원해서 하는 것이다. 만일 할 수만 있다면 이 아니고 내가 할 것이다. 예, 이렇게 되겠습니다. 다음 주도적이 되라. 예, 3번인데 관심의 원 영향력이 관심 갖는 것만 하지 말고 자기가 역할로서 해야 될 일은 영향력의 원을 파악을 해서 해야만 된다. 직접, 간접, 통제 이걸 따르고 영향력 확대, 기대와 결의, 결과와 실수를 인정하고 반드시 고쳐야 된다는 것, 약속과 이행, 주도성 개발을 위한 30일간의 실험 읽어보시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여기에는 이 책에는 보면은 습관마다 적용을 위한 제언이 있습니다. 제언. 어떻게 해라 하루를 정해서 주의에 달아서 말에 기울을 보라. 과거의 경험에 비추어 봐서 어쩌저쩌 해라. 직장에서나 일상생활 좌절감을 느끼는 문제들을 선택해서 해봐라. 이거는 조곤조곤 읽어보시기를 간곡히 바라겠습니다. 다음 습관 툰다. 끝을 생각하며 시작하라. 끝을 생각하며 시작하라. 끝. 우리 주위에 있는 물질들은 우리 안의 영역과 비교해볼 때 너무나 사소한 것들이다. 올리버 웬델 홈스. 끝을 생각하며 시작하는 무엇을 의미하는가? 모든 것은 두 번 창조된다. 두 번 창조된다는 얘는 마음속에서 정하는 것, 두 번째 행동으로 옮기는 것. 자기 설계와 다른 사람이 우리는 모든 영향이 자기 혼자가 없잖아요. 다 다른 사람에 의해서 우리 영향을 받고 있습니다. 그 관계를 어떻게 여하의 조화를 맞추느냐? 리더십과 관련된 두 개를 창조해야 된다고. 새로운 각본을 써야 된다는 거. 자신에 대해서 첫 번째 창조자가 된다는 거. 네. 그리고 이 책에 보면은 그 사명서 사례들이 많이 나옵니다. 조직 사명서, 자기 사명서. 이 사명서 나는 아버지로서, 나는 뭐로서, 이런 거를 조곤조곤 다 써붙였다는 겁니다. 발제자 신백훈이도 옛날 청년 때 좀 한번 했었는데 이제 70세지만 다시 해야겠습니다. 여생을 효과적으로 살기 위해서라도 이걸 다시 작성을 해서 이렇게 본인 데마다 카렌다로 같이 붙여놓도록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끝을 생각한다는 것. 끝. 자, 여기에 보면은 원칙 중심. 원칙은 뭐냐? 이 나와 관련되어 있는 것이 이렇게 많이 있는데 이 한쪽에만 치우치지 말고 해야 된다. 그래서 네 가지 요소는 안정감, 지침, 지혜, 역량. 예. 참 이 책에 잘 분석도 하고 아주 제시도 잘 하고 있는 것을 느낄 수가 있었습니다. 자기 사명서 작성 및 활용 방법, 종합 사고를 해라. 오른쪽 내 개발을 위한 방법, 시각을 펴라. 상상하고 다시 말아. 오른쪽 가족 사명서, 조직 사명서. 예, 조직 사명서. 이거는 참 필요할 것 같습니다. 또 습관 이해 적용을 위한 제언도 이렇게 6가지가 전부 나와 있습니다. 이거는 전부 있으니까 오늘 뭐 책을 안 보시더라도 신백훈 발제자가 발제 자료는 아주 상세하게 만들었기 때문에 책 반권은 본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다음 2부에서 습관 세 번째, 소중한 것을 먼저 하라. 소중한 것을 먼저 하라. 예. 가장 중요한 일들이 별로 중요하지 않은 일들이 좌우되어서는 안 된다. 괴태. 아주 천재죠. 괴태. 중요한 일들이 별로 중요하지 일들이 좌우되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이게 질문 1. 당신이 지금 하고 있지는 않지만 만일 규칙적으로 행할 경우 당신의 삶에 좋은 결과를 가져다 줄 수 있는 것이 한 가지 있다면 무엇인가? 당신이 하는 일이나 직장 생활에서 이 비슷한 결과를 가져다 줄 수 있는 것이 한 가지 있다면 그것은 무엇인가? 이게 우리가 생각을 해야 돼. 우리 인간들이, 우리 또 한국민들은 생각할 줄 알아. 생각을 안 해요. 그래서 시간 관리의 4가지 세대는 1세대는 메모지, 기록, 목록표, 2세대는 달력과 약속 기록 보고, 3세대는 우선순위의 개념 추가인데 4세대는 뭐냐? 대상과 시간보다는 인간관계 유지와 증진, 결과의 달성을 강조하는데 시간 관리를 해야 된다. 자, 시간 관계 매트릭스가 있습니다. 이게 4번법 4가지로 긴급한 거냐, 긴급하지 않은 거냐, 또 긴급한 것이 더 중요한 거냐, 중요하지 않은 것이냐.
이런 거를 쭉 이렇게 표가 있으니까 이것도 아주 저자들이 이렇게 연구를 해서 했기 때문에 우리는 이걸 가지고 활용만 하면 되니까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모르겠습니다. 습관 3의 적용을 위한 제언. 네, 이것도 조곤조곤 나와 있으니까 이거를 꼭 한번 보시기를 바라고. 자, 여기까지가 전반부 1, 2부고 3, 4부는 우리 김배원 박사님이 하시겠는데 제가 계속 바드로 작성까지는 다 놨고요. 그다음 성공 4, 5, 6, 7까지는 또 해서 봤습니다. 제가 공부를 하기 위해서 냈습니다. 그러면 이걸 마무리하면서 발제자의 감상문을 제가 유학도 유교 철학 유학도 입장으로서 공자님 말씀 이 스티븐 코비보다도 2500년 전에 먼저 나오신 분 아닙니까? 성상그냐 습성원여라. 논에 나온 이야기입니다. 사람들의 본성은 처음에 태어날 적에는 다 비슷해. 100일, 돌 전에는 다 비슷해. 근데 말이야, 나중에 왜 차이가 나는 줄 알아? 그게 습관 때문이야, 습관. 습관이 차이를 만든다. 참 이게 저는 성공한 사람들의 7가지 습관을요, 유교 경전을 다 비교하면서 만들어서 책으로 한번 내볼 생각입니다. 예. 그러다 보면 또 공부도 되고. 그 다음 또 보십시오. 습관 맨 마지막이 끝없이 쇄신하라 아닙니까? 끝없이. 이거 중요한 얘기입니다. 안고 없는 찐빵이 돼서는 안 됩니다. 안고가 뭐냐? 끝없이 쇄신했는데 이게 또 유교경전 대학에 보면요. 탕지 반명의 왈 9일신 1일신 5일신 이게 유명한 얘기 아닙니까? 진실로 새로워지면은 매일매일 나날이 새로워져라 하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에 저는 정말 그 가슴 감동을 받은 게 반자가 세수대야 반자입니다. 세길명자. 세수대에 누가 탕왕이라는 사람이 매일 새겨서 매일 세수하면서 봤습니다. 우리 얼굴과 몸에 묻은 때를 매일 씻어내지 않습니까? 거기에 9일신, 1일신, 5일신이라 했다는 거 아닙니까? 우리는 어느 날 자기가 잘 되면 교만해집니다. 오만해집니다. 그리고 습관이라고 하는 것이 계속 쇄신하지 아니하면은 안고 없는 찐빵이 된다는 거를 저는 이 자리를 빌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계속적으로 끊임없는 쇄신을 하는 게 주생 소승 먼시쉐 맨 끝에 쉐 이것이 찐빵이 안고와 같다 하는 말씀을 드리면서 발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